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어제 오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용 공고가 전격적으로 오픈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공고를 확인하긴 했는데 채용 규모 때문에 아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 규모 대비 지원자의 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겁니다. 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드릴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콘텐츠로서 여러분들이 좀 더 방향성을 잘 잡고 자기만의 자소서로 합격할 수 있는 것을 도와드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 오늘 이 방향성 점검 외에도 여러분들의 의견과 궁금증 등을 담아서 차후에 정밀 분석 영상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저와 소통하면서 이번 하반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꼭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번 자기소개서 항목은 뭐 예전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신이 한번 써봐라, 직접 쓰면 그렇지 않다 라고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뭐 수년 동안 제가 각 항목별로 정밀 분석을 진행하면서 건보에서 요구하는 그런 핵심적인 평가 요소가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그 평가 요소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정밀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자소서 항목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인지, 그게 항상 관건이었거든요. 이번 자소서 항목도 4개 항목 모두가 지난 상반기와 동일하게 같은 키워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게다가 순서 역시 소름 끼치게 인재상의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더 친절하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작성을 해야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번 시간에 좀 실수를 줄여나가고 큰 방향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명확하게 길을 수립하고 좀 전진적으로 좋은 자소서를 쓸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인재상 중에서 국민을 위하는 인재와 연관된 부분이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는 직업윤리 능력의 봉사정신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1번 질문은 선택형 질문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키워드를 세밀하게 잡아 나갈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봉사정신 외에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1번 항목에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보통 이제 NCS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 기반 자소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 지원하면서 강조해야 되는 수많은 키워드 중에서 이 행동만큼이나 중요한 이 행동만큼이나 생각이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직업윤리 능력이거든요. 그러한 맥락에서 그렇게 노력했던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행동 외에도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 즉 어떤 생각과 목적과 감정을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행동이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건전한 생각을 가지지 못했다면 말 그대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작은 일 굉장히 꾸준히 했는데요, 이렇게만 어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올바른 생각, 건전한 생각,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향후에 정밀분석 영상에서 제가 세부적인 예시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직업윤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이 직업윤리 능력에 대한 부분을 많이 물어봐 줬으면 좋겠고요. 물론 뭐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필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요구하고는 있는데, 이번에 건보에서는 이 2개 항목에 걸쳐서
이 직업윤리 능력과 관련된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역시나 건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이 질문은 제가 그동안 많이 써왔던 자소서고요. 이미 타 기업에서 써던 내용도 있기 때문에 복붙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복붙이 가능한 이제 그런 항목은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이 중요한 직업윤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공기관 중에서도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으로서 갖춰야 되는 이 중요한 직업윤리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함으로써 좀 더 로열티에 대한 부분도 강조하시는 게 당연히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의 비율을 좀 고려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직업윤리 한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는 간략하게 설명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비율이 최소한 이 뒷부분에서 여러분들이 80% 이상의 글자 수를 할애해야 된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어떤 직업윤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직업윤리와 관련된 이러한 행동으로서 이러한 직업윤리 능력을 발휘했던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쓴다라고 한다면 이제 건보공단은 어떠한 목적 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윤리 능력이 중요하다. 저는 과거에 이러한 직업윤리 능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늘 이러한 부분들을 실천하기 노력하고 있다. 과거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행동과 생각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를 내왔고 이런 부분들을 입사에서도 발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성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직업윤리 능력인데,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선택형 질문이거든요. 이 세부적으로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재상에서 자, 정직으로 실려봤는데 제가 봤을 땐 지원자 중에서 한 70%는 저 정직한데요? 아마 이렇게 강조할 것 같은데 꼭 이 키워드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직업윤리 안에는 책임의식이라든지 근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원칙 준수라든지 정직도 가능하겠죠. 청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가 다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인재상에 끼워 맞추면 좋다라고 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일단 정직을 강조하고 보자 하셨는데 면접에서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 가장 자신 있는 키워드가 정직이 아니어서 또 굉장히 압박을 받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키워드를 강제적으로 정직이라는 거 선택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간질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은 방향성을 점검하는 시간이고 향후에 여러분들과 더욱더 정밀하게 이야기를 나눌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 방향성을 잡을 때 시간을 좀 줄이셔야 되잖아요. 괜히 좀 잘못된 방향으로 미리 작성하셨다가 나중에 제가 또 정밀분석 영상 올렸는데 저 너무 차이가 있어가지고 또 걱정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다시 써야 되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허비될 수 있어서 제가 일단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저는 3번 항목이 이번 건보 자소서 항목 중에서 나름 변별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 아마 여러분들은 이 3번 항목 보면서도 아싸, 이것도 내가 갖고 있는 창의성과 관련된 문제 해결 능력 복붙이 가능하겠구나, 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강제형 질문이 출제된 거거든요. 원래 건보는 있잖아요. 우리 지원자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우리 지원자가 직면한 문제 상황에서 예상했던 어떠한 기대 효과나 리스크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문제의 조건이 까다롭게 주어지거든요. 즉 강제형 질문이라는 거예요. 소통과 관련된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소통 잘했던 경험 얘기해 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과거에 상사가 명확하게 지원자에게 지시를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상사의 의도를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파악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복붙을 못하고 그 정밀한 이 상황 조건 내에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했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약간 건보스럽지 않은 이러한 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굉장히 러프하게 그냥 쓰고 싶은 거 쓰세요라는 느낌으로 이 자소서 항목이 좀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3번 항목을 보면서 과거의 건보의 냄새가 좀 나네 이런 느낌도 좀 들었고요. 게다가 이 단어 자체가 발상의 전환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 해결 능력, 사고력을 강조하는 관련 키워드 중에서 가장 어려운 키워드예요. 보통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할 때 사고력이라는 부분에서 비판적 사고, 분석적 사고, 전략적 사고, 그리고 발상의 전환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 과정에 적용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보통 이 자기소개서에서 발상의 전환을 많이 물어보지 않는데 이번에 아주 흥미롭게도 이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이 이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것과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걸 구분하시면서 작성을 하고 계실지가 너무나 기대가 되면서도 좀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좋은 성과도 얻으셨겠지만은 과연 여기서 이야기하는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 인재상에 보니까 열린 마음과 유연한 사고라는 나름의 힌트가 있긴 해요. 과연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활용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NCS에서 얘기하는 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개념, 아마도 20일 자소서 완성 프로젝트를 이수하신 분들이라면 그때 이거 발상의 전환 선생님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웬만하면 활용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잘못 활용했다가는 이게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서 다른 걸 활용하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게 질문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향후에 저와 함께 이 부분 풀어봐 봅시다. 선생님 전문 방송인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은 일단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항목도 같이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요거는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은 맞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선생님 저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라는 지원자가 있을 것이고요, 저는 전문성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지원자가 있을 겁니다. 과연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는 사람이 합격을 할까요? 전문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합격을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은 당연히 인재상 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인재라는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 맞고요. 대신 이 질문에서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역시나 강제형 조건이기 때문에 약점을 설명하고 개선하고 보완한다라는 노력이잖아요. 즉 직무와 관련된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직업개척 능력에서 얘기하는 자기개발 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반영하셔야 됩니다. 미리 힌트를 드린다면 약점이라는 부분을 있잖아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서 엄격하게 바라본다면 더욱더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많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러한 키워드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노력했던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보면서 왜 회사의 인재상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건강보험공단의 자기소개서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억지스럽게 인재상을 끼워 맞추지 말라. 하지만 큰 방향적 측면에서는 인재상을 고려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향성을 제가 좀 잡아드렸고요.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더욱더 간절하고 채용 규모도 좀 아쉽고 하니까 여러분들 응원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정을 조율을 해서 이렇게 4회차로 나눠가지고 각 항목별 정밀 분석 영상을 목욕 재개해가지고 올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항목의 업데이트 순서, 선생님 저는 3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뭐 3번, 2번, 1번, 4번 순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자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올릴 거고요. 그리고 항목별로 여러분들이 뭐 질문이 있거나 고민사항 등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런 부분들도 시사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상 만들 때 제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반가웠던
이번 채용 공고였는데 자소서를 쓰기도 전에 굉장히 뭐 자신감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채용 규모다. 하지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쓰는지가 그 자소서 안에 담겨진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그게 담겨집니까? 하지만 자기소개서를 수십만 장 읽어보고 평가해보고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주는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정말로 진실되게 여러분들에게 사실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막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더 글이 안 좋아지니까 좀 더 해낼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준비해 주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댓글을 제가 기대하겠고요. 그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밀분석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신다면 이 영상에서도 좋아요와 구독 팍팍 주셔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저도 힘을 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